초역세권 49평형 아파트가 지금 5억대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려하게 로비도 잘 구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 무려 48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시세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이 아파트 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유사입니다. 오늘은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주선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서 21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던 아파트입니다. 제가 봤던 것만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만큼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던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 관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양 3개 2023타경 1599 아파트 물건이고요. 정말 층수가 높죠. 층수가 48층인데 53층이 탑층입니다. 그 중에서 48층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그럼 웬만한 뷰는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7억 7천이었다가 한 번 유찰되어서 5억 4천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지금 건물 면적은 119제곱미터로 49평형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아파트를 한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셔가지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 문 앞까지 가기도 어려운 그런 물건이라서 저도 현장까지 갔다가 외부만 보고 본 적이 한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로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은 로비가 무슨 호텔처럼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층고도 엄청 높아요. 2층을 한 번에 트여놔 가지고 정말 높더라고요. 뭔가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맞습니다. 107동에 날개 오른쪽 중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한번 입지 분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탄현역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물건이죠. 나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여기 지금 2번 출구인데 안타깝게도 지하랑 연결은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앞에 물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역은 정말 가깝다.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 정보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2,7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 중에서 거의 10%가 재작년 20년이랑 21년도 정도에 엄청나게 10% 정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손바뀜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1.8대입니다. 엄청 넓죠? 널널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두산건설에서 이 아파트를 짓고 약간 휘청거렸던 때가 있었던 물건이에요.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약간의 그런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입찰자,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여기 임차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162가 지금 전용 면적이 12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방세개 화장실 2개죠. 그리고 이거는 4개, 2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욕실이 2개네요. 조금 특이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방으로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물건의 타입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107동 48층 2호고요. 107동 48층 2호 요거죠. B네요. 162의 B 그러면은 162의 B니까 요 물건이네요. 지금 조금 애매하죠? 방 2개, 화장실 2개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 침실이 있으니까 여기도 방으로 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이 부분 시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시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일산 위브저 제니스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먼저 학교를 보시면은 학교는 지금 옆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쪽에 지금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걸어서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107동을 봤을 때 거리는 그래도 이쪽으로 간다고 쳐도 한 1km 정도 걸리겠다라고 보여지고 이쪽으로 가도 거의 1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싶어요. 하지만 도보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원활하게 도보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제 마트가 있는데 좀 그렇게 큰 마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은행이 출장소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 올리브영부터 해서 다이소까지 그래도 스타벅스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상권이 잘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타벅스가 두 개가 있네요, 또. 이쪽에 신한은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랑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지하 쪽에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옆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행정복지센터랑 그리고 우체국이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원활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그래도 이 안에서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리고 평수도 조금 컸죠. 그래서 이 물건 이제 두 번째로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볼 텐데요. 경매 나온 물건은 162B 타입이었죠. B 타입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12월 달에 7.65억, 그리고 11월 달에 6.5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10월 달은 6.67억,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 다른 물건이랑 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이 물건도 갑자기 7.45억까지 뛰었네요. 그 전에는 6.9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6억이었고요. 또 시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A 타입 보시면 8월 달에 7.2억, 7.29억, 7억. 이거는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봤을 때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억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억대도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호가를 한번 볼까요? 호가를 B 타입부터 한번 볼게요. 경매 나온 물건이랑 똑같은 타입인데 지금 7억 정도까지 있죠? 7억 정도? 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48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것보다 높은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두산이 묻어져 있는데 항공사진이 오래돼서 없네요. 그래서 거리뷰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조금 멀리서 봐야지 보입니다. 또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인데 주변에 방해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경매 물건은 107동 오른쪽에 두 번째 가운데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이가 약간 이제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향은 전부 다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향으로 잘 트여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해당 호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있지만 이 아파트의 총 층수가 지금 보시면은 24층이 끝이기 때문에 그거의 거의 2배 높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막힘이 없는 물건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B타입이 지금 호가가 7.1억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 다 볼게요, 그냥. 이거 빼고 다른 물건 보면은 6.8억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시세가 그냥 6억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타입별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지금 백사동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위치를 해 있죠. 이쪽에 위치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뷰가 보일 것으로 보여요. 조금 가려지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뷰가 약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전부 다 모든 호수 모든 동이 전망이 어느 정도 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은 거는 정말 잘 지은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실제로 가봤어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아파트 물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세는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계속 보시면은요. 6억 8천이 지금 가장 낮죠.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6억 후반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1층이죠. 11층은 뷰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한 40층대 물건을 보면은 7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억에 지금 거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6억 후반 정도, 6억 후반이라고 했지만 거의 한 6억 한 9천 정도에서 6억 8천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48층이기 때문에 전혀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시세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감정가가 7억 7천 정도 됐었죠. 감정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억 후반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6억 9천 정도로 한번 시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물건 안전한지 안 한지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권리 분석은 역시나 요약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갑구에는 지금 가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이 있네요. 임차권 금액이 꽤 높아요. 4억 천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분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7가지 말소기준 권리 후보권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는 모두 다 속하죠? 임차권 빼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가 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18년도 7월 18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 권리랑 임차인 전입일자랑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거는 내가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해보고요. 임차인 보시기 전에 매각으로 소멸되는 게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임차인분이 4억 천이에요. 4억 천인데 18년도 7월 19일자죠. 그러면은 여기 말소기준 권리는 18년도 7월 18일이니까 그래도 더 빠르죠. 말소기준 권리가. 그러면은 이 임차인분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낙찰자한테 인수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셨죠? 그러면 배당 요구 신청하면 돈 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셨던 임차권 설정 제가 그전 물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차권을 22년 5월 23일에 설정하셨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먼저 설정을 해서 4억 천을 그래도 다 받아가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근저당 같은 경우에 여기 요약본을 보시면은 4억 2,9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 최저가가 5억 4천이죠. 그럼 이 임차인분은 최소 몇 억 정도 못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물건은 다행히게도 다행은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이제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셨어요. 양도하시고 지금 전입세대 연락원을 보시면은 네, 세대주가 없죠. 임차권 설정하시고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자한테 권리분석상 안전하고요. 몇 억을 잃을 수도 있었을 뻔했지만 보증공사가 돈을 물어줬기 때문에 명도도 엄청나게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현장 답사 갔을 때 아니면은 이제 빈집인 것을 만약에 확인을 하셨다면은 명도가 정말 쉬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낙찰받고 잔금 내고 바로 집 열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명도가 쉬운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가 대비해서도 시세가 6억 9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유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 안전하고 임차인분도 이미 이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명도도 무척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원래는 이 물건 옛날에는 관리비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워낙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업무 마비가 돼가지고 알려주질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관리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3년도 10월까지는 현재까지가 아니라 23년도 10월까지는 관리비가 없다 나오니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물건이고요. 경매유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6억 내외로 적으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형 평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지상 완전히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낙찰받을 확률에서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도 그렇게 시세 대비 높게 낙찰받는 게 아니라 조금 낮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입찰하고 싶으시다면 24년도 1월 23일 날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